예,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광주 지역 유권자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광주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한 석밖에 없습니다. 이번 4.15 총선의 승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리고 또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소명을 가지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정치도 신뢰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전에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나갔던 분들이 지금은 민주평화당으로 그리고 또 대한신당으로 무소속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는 신념과 소신을 갖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또 5.18을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AI 집적화 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인 호남 고속도로의 용봉 IC 진출입로를 빨리 또 확정하는 일, 그리고 농수산 축산물 복합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의 민생을 또 뒷받침하는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돼서 함께 모실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고 싶어하는 국정,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이번 국회에 나왔고요. 더불어서 광주는 지금 존재감이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주라는 틀 안에서 안방 정치를 혹시는 하고 있지 않는지, 광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진숙은 이곳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정치, 믿음의 정치를 펼쳐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을 되게 정치인들이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실된 정치를 통해서 진심이 와닿는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똑똑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중앙의 어떤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가 가장 똑똑한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하는 국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기 꿈이 있어도 대학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꿈을 접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보고 싶지만 창업 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그 젊은이들에게 청년 도전 자금을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교 4년 등록금을 이걸 가지고 쓰든지 아니면 창업 자금을 쓰든지 자기 꿈을 찾는데 쓰든지 뭔가 마음껏 써볼 수 있는 이런 청년 도전 자금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또 하나는 상가 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연령별로 세대별로 지금 특별한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에 도전하는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불평등을 좀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출생률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0.88까지 내려갔어요. 이 0.88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삶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고 또한 개인의 삶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가 경쟁력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 이강래 전 그 도로공사 사장이 민주당이 공천을 받은 것을 보고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하겠다,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당에서 그런 분에게 공천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 개인의 어떤 정당 정치를 해서 어떤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어떤 정당이냐, 그 정당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정치에서 바꿔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또 시민을 위한 이런 정치를 하고 싶고요. 정당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저의 약속입니다. 66년생 일하는 여성으로서 82년생 김지영들에게 응답하고 싶습니다. 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안전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82년생 김지영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는 이런 삶을 한번, 이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66년생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보육교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그래서 저는 시니어 일자리로 돌봄 노동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82년생에게는 안전한 보육을 주고, 또 66년생 시니어들에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는 그런 보육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불평등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에 그냥 취업이 됩니다. 아빠 찬스, 삼촌 찬스로 직업이 대물림되는 사회에 우리 사회의 평범한 부모들과 우리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민중당 윤민호가 정치혁명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만을 섬기는 정치 때문입니다. 미국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 민중을 위한 정치, 민중당 윤민호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아무튼 우리 서민들 곁에서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서민들 만나보면 우리 정치가 너무 멀리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 민중당 윤민호는 대형마트 입점에 신음하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시켰습니다. 삼각동에 특고 앞 송전탑이 들어서려고 할 때 우리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싸워 막아냈습니다. 일곡동의 불법 매립 쓰레기 문제도 지금 일곡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사회적 약자, 서민들 곁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극소수 특권층의 자산, 1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몰수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1의 공약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5.18 민주유공자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제4기 개혁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4+1 계획벨트에서 보았듯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서도 또 4기 개혁정권 창출에 있어서도 중도적인 개혁통합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저희 대한신당이 앞장서고 있고 제가 이번에 다시 재선에 도전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참으로 우리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의 패싸움 정치, 전혀 생산력이 없는 의회 정치가 되는 것에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생산력이 있는, 정책 생산력이 있는 의회, 또 대화와 협상의 정치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 중도개혁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이제 다시 도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단 산지구에 들어서는 AI 인공지능 단지 조성과 같은 광주를 인공지능 도시로 발전시키는 문제, 또 5.18 40주년입니다. 올해가. 제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제정하고 또 진상규명위원회 출범도 앞장섰는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 또 생활문화 인프라, 공공인프라를 만드는데 이번에 21대에서는 더욱 노력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80년 당시 19살 미성년자여서 시민군을 총지휘하게 되는 그 상황이 있어서 정말 그 40년 동안 그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살아오다 공부하고 세계 일주 배낭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너무 우리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고 저 또한 가슴 아파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해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마 제 느낌으로는 5월 영령들의 부르심이 아닌가. 그리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부름이 아닌가.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 영령들이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배낭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101개 국악 405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본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나라고 너무 정말 괜찮은 나라인데 대한민국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건 정말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가슴 아프고 그런 현실이 본질적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정치권의 기득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득권을 혁신시키는데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5.18의 시민군 대장과 총지휘를 한 입장에서 5.18의 진실을 마지막 남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5.18의 미약한 부분을 법적 보완을 하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5.18이 세계화해서 우리 5.18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밝게 비치는 빛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50년째 이제 광주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무소속으로만 지금 5번째 출마입니다. 그런데 광주 하면은 당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이 정치 구도 저는 그것을 한번 깨뜨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꼭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 자라난 청년들과 우리 깨끗한 정치를 지망하는 분들한테 표본이 되고 싶고 정말 그 우리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나라를 바꾸는 그런 진정한 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갈수록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면서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너무나 그 현 정세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고 정말 약자 편에서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고 또 지역에 뭔가 핵심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 특히 당 눈치 보지 않고 또 정부 눈치 보지 않는 정말 소신 있는 변치 않는 그런 머슴 같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대표 공약으로 첫 번째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 대책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낙후된 북구 쪽을 중심으로 많은 대기업 1단지를 유치해서 경제를 좀 활력을 불어넣고 또 열악한 환경, 문화 환경을 개선해서 정말 일 잘한다는, 정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일 잘하는 일꾼 노남수 정치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